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0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늦은 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등의 분류가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바로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겁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병력의 국회 선관위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약 6시간의 조사 끝에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첫 조사를 포함하여 어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2시간 집중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긴급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 보장하고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또 육군참모총장, 특수전 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군 고위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상계엄 포고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도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가지고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장실질검사는 오늘 오후 3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군의 아주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으로서 직원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2022년 당선자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게 바로 그 청와대 이전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니까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것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그것도 국방부를 딱 찍어가지고 2달 안으로 방빼 해가지고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뜻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무도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절망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예비역 장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벗어나서 탁 트인 용산으로 옮기면은 국민들과 소통도 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청와대는 국민들 품으로 돌아간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법하고 무도한 청와대 이전을 막아야 할 보수 언론이 박수부대로 돌변하면서 이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을 했습니다. 국방부 지금 저 건물은 국방 용도로 만든 거지 대통령 집무실로 만든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로 옮기고 나서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 하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전언도. 특히 외국 원수들이 방문했을 때 지금 볼품없는 거기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이어야 할 대통령 집무실이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좋은 그런 건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근무를 하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딱 구청장 수준의 무능한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북한군이 알까봐 좀 창피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군사작전을 저런 식으로 두서없이 하는지 개탄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은 다행이지만은 저렇게 두서없다는 것은 앞뒤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훈련도 없이 도상연습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질러 놓으니까 금방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무효화되는 사실상은 2시간 남짓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추태를 보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형적인 불통 그리고 안한무인 단순 무식 이런 것과 청와대로부터 무리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같은 겁니다. 결국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깬 그 일에 관여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를 불러온 비상계엄령의 또 주된 지금 피의자로 되었다는 것은 이 정권의 수준과 이 정권의 어떤 운명적인 뭘 느끼게 합니다. 이 정권의 처음과 끝이 윤석열과 김용현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다음 수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직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의 분위기로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세계에서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게 나라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감옥에 가든 말든 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을 그래도 조금 덜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